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아직 40살도 되지 않은 제 인생은 큰 굴곡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이요. 중간중간 힘든 일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 특유의 성격으로 상황들을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은 정말 저의 인생을 뒤바꿀 정도로 제 인생에 길이 남게 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난 동료였습니다. 아마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내 연애는 소문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정말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저희는 만날 때부터 결혼을 약속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저희의 연애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비밀 연애였죠. 물론 마음은 티를 내고 싶어서 완전히 안달이 나 있었고 몇 번 들킬 뻔한 순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3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비밀 연애를 성공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고 청첩장을 돌릴 때쯤 부서 사람들에게 저희가 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됐어요. 그런데 다들 예상 밖의 반응들을 보이는 거예요. 오, 두 사람 드디어 결혼해? 나는 언제 결혼하나? 청첩장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저희 만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어떡해요? 저희는 3년 동안 티도 안 내고 잘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비밀 연애라는 게 그래. 행동에서 티 안 나겠지 싶지만 엄청 티나고 좋아 죽는 거 보이고 서대리랑 정대리만 모르고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 아, 그랬어요? 좀 민망하네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축가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저 요즘 노래 배우고 있거든요. 직장 사람들은 모두 다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제 지인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줬죠. 내 친구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다. 결혼 축하해.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살아야 해.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좋은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며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말이죠. 제 남편은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3년 동안 저를 먼저 챙겼고 기념일도 항상 먼저 챙겨 제게 감동을 안겨주던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저희 엄마한테 정말 잘했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 둘이 살아온 저로선 남편이 엄마에게 깍듯하게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을 수밖에 없었죠. 저희 집에 처음 인사를 오던 날도 요리하는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장모님, 칼질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이고, 손님이 무슨 칼질을 해. 어서 식탁으로 가서 앉아 있어. 아니면 집 구경을 좀 하고 있든지. 장모님, 제 솜씨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걸요? 걱정 마시고 칼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인 저도 가만히 있는데 예비 사위가 요리를 돕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이는 모습에 엄마는 감동을 받으셨대요. 나중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저한테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아빠가 정서방을 봤어야 하는데 봤으면 분명 우리 민정이 남편으로 합격이야 합격 하면서 좋아했을 거야. 그러게 그래도 옆에만 없다 뿐이지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을 거야. 우리 딸 언제 커서 이렇게 시집가나 하시겠지? 엄마, 철우씨 마음에 들어? 당연히 마음에 들다 마다지. 내가 60년 넘게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저렇게 넉살 좋은 사람은 또 처음 만나본다 얘. 너 정말 사람 잘 만난 거야.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길래 어떤 사람이 내 사위가 되려나. 우리 딸 아끼는 놈이어야 하는데 하고 속으로 좀 걱정했는데
이젠 안심이다, 안심. 이렇게 엄마는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나중에 찾아뵌 시부모님들 또한 정말 좋은 분들이셨기에 걱정이 없었어요. 이렇게 제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이후 저희 엄마에게 더 잘했어요. 가끔은 남편이 엄마의 아들같이 보일 정도로 말이죠. 어느 날은 엄마가 너무 더워서 기운도 없고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니 남편이 직접 친정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삼계탕을 끓여 드리기도 했어요. 마침 그날이 중복이기도 했거든요. 장모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달력 보니까 오늘이 중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복에는 이렇게 삼계탕으로 몸보신을 해줘야 여름을 잘 날 수 있대요. 뜨끈한 국물 한 입 하시고 기운 내세요. 아이고 정서방, 불 앞에서 이걸 직접 끓여온 거야? 날도 더운데 그냥 시켜 먹던지 하지. 땀도 많이 흘렸을 텐데. 에이, 어떻게 그래요. 장모님이 이렇게 기운 없어 하시는데 직접 끓여 드려야죠. 자, 어서 한 숟갈 떠보세요. 아유 참,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딸내미랑 사위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뒀네. 잘 먹을게. 정서방, 정말 고마워. 기운 없어 하는 엄마를 위해서 손수 삼계탕까지 끓여준 남편을 보며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나는 엄마의 자식이지만 사소한 것까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은데 남편은 저보다도 엄마를 더 살뜰하게 잘 챙겼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엄마랑 같이 밥을 먹다가 허리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장모님, 허리 디스크 있다고 하셨지? 내가 잘 아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디스크 치료를 잘해. 도수 치료 한 번 받으면 거짓말처럼 다음날 통증이 싹 사라진다니까. 내가 내일 모레 예약해뒀으니까 장모님 모시고 병원에 다녀와. 어르신들은 관절 아프면 파스 붙이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확실히 치료받는 게 생활하는데도 훨씬 나으실 거야. 남편 덕분에 엄마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이전보다는 허리가 훨씬 낫다며 남편에게 고마워하셨어요. 내가 정서방한테 맨날 받기만 해서 고맙고 미안하네. 아휴, 요 며칠 허리가 계속 쑤시고 걷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아. 그렇죠. 허리 아픈 건 진짜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앞으로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장모님. 그래야 나중에 저희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시죠. 이렇게 말하면서 웃어 보이는데 정말 얼마나 고맙던지. 이런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게 정말이지 행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결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쯤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믿고 싶지 않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민정아, 오늘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 뭐? 무슨 수술? 수술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대?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데? 엄마가 원래 허리 디스크가 있었잖아. 그런데 이번에 사진 찍어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터지기 직전이라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 결국 그게 끝까지 말썽을 피웠네. 수술 날짜는 언제로 잡아뒀는데? 일주일 뒤? 평소에도 허리가 안 좋았던 친정엄마가 벼랑간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문제는 엄마가 수술에 들어가는 그 날이 하필이면 제가 중요한 출장을 가야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어지간하면 일정을 뒤로 미루고 엄마 옆에 있겠지만 이번 출장은 프로젝트 담당자 입장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일정을 뒤로 미룰 수도 없는 한마디로 처치 곤란한 상황이었죠. 엄마, 미안해서 어떡하지? 내가 엄마 수술하는 날 출장을 가야 해서 3일 뒤쯤에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엄마가 무슨 어린애니? 요즘은 전부 다 보호자 없이도 환자 혼자 잘만 하더라. 그리고 요즘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간병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 보호자들이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하더라. 엄마가 다 알아봤어. 아무리 그래도 간호사 선생님이 돌봐주는 거랑 가족이 옆에서 간병해주는 거랑은 다르지 엄마. 너 와도 별반 달라질 거 없으니까 일하는 데에나 집중해. 그리고 요즘 수술도 잘 돼 있어서 몇 시간 안 걸린다고 하더라.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지. 엄마 걱정 말고 너나 잘 챙겨. 밥 잘 챙겨 먹고. 나중에 수술 다 끝나면 그때 전화할게. 알겠어 엄마. 나중에 또 전화해요.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딸된 입장으로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일주일 뒤에 수술을 하신다고 하네? 뭐? 장모님이? 무슨 수술? 어디가 편찮으신데 많이 안 좋으시대? 우리 엄마 허리 안 좋은 거 당신도 알고 있지? 이번에도 허리 때문에 병원에 가셨는데 디스크가 터지기 직전이라나 봐. 그래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그런데? 내가 하필 엄마 수술 날에 출장이 잡혀 있어서 엄마 옆에 못 있어 줄 것 같아. 당신도 알지? 이번에 중요한 제품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거. 그 담당자가 나로 배정이 되어서 가는 거라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도 못하고 일정을 미룰 수도 없어서. 그래서 말인데 혹시 당신이 나 대신 엄마 옆에 좀 있어 줄 수 있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일. 3일 정도만 옆에서 엄마 잘 챙겨드리면 돼.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그런 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수술하시는 날 내가 연차 내고 장모님 옆에 있을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출장이나 잘 다녀와. 남편은 고민하는 기색도 없이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출장을 떠나는 당일에도 집을 나서면서 남편에게 한 번 더 당부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수술 날인 거 알지? 나중에 병원 도착하면 꼭 연락해. 전화 안 받으면 문자라도 남겨줘. 알았어. 출장 잘 다녀오고. 그렇게 저는 출장을 떠났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 대신 일에만 꾸준히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쯤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상하게 전화도 문자도 잘 닿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일이 끝나고 난 후 저녁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 때문에 이상한 불안감이 슬슬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곧장 전화를 걸었죠. 다행히 엄마는 얼마 안 가 곧바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민정아, 엄마 수술 잘 끝났어. 엄마 괜찮아? 많이 아프지? 괜찮아. 어차피 지금 무통주사 달아놔서 별 통증도 안 들어. 생각보다 수술도 간단해서 일찍 끝났고 경과도 좋을 거라고 하네. 아휴, 다행이다. 오늘 내내 걱정만 했는데 정서방은 옆에 있어? 정서방? 왔다가 방금 집에 갔어. 왜? 아니, 이상하게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알겠어. 옆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엄마. 수술 받는다고 고생했어. 푹 쉬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편은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보지 않았어요. 이날 하루만 그랬느냐고요? 아니요. 제가 출장을 끝내고 돌아온 그날까지 쭉이요. 결혼한 지 딱 2년째 되던 해에 남편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기에 회사 사람들에게 남편의 안부를 물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전화해서 혹시 정철우 씨 출근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출장이 마무리된 직후 곧바로 엄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일 내내 엄마의 병간호를 부탁했던 남편이 정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엄마에게 물었죠. 무슨 소리야 엄마.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정서방 옆에 있었다면서 엄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괜히 너 신경 쓰이게 하기 싫어서 그냥 왔다고 했지. 그리고 뭐 안 와도 내가 뭐라고 하겠니? 정서방도 일하느라 바쁘고 피곤한 사람인데 왜 장모님 병간호도 안 해주러 오냐고 따지길 할 거야, 뭘 할 거야. 예, 너도 집에 가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알겠지? 엄마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진 저를 보며 화를 내지 말라고 다독거리시더군요. 남편을 혼내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한 것이며 왜 약속은 지키지도 않은 것이고 왜 문자와 전화는 한 통도 받지 않은 것인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남편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소리를 지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왔어? 라는 말을 내뱉더군요. 그 행동이 너무 태연해서 하마터면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갈 뻔했지 뭐예요? 당신 대체 3일 동안 뭐하고 있었던 거야? 어디 있었어? 문자는 왜 안 받고 전화는 왜 안 받았어? 그리고 병원에는 왜 안 갔어? 내가 가기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 엄마 옆에 있어 달라고. 당신이 뭐라고 했어? 엄마 옆에 있어 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며. 찾아보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 별로 큰 수술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리고 괜히 딸도 아닌 사위가 가면 장모님이 좀 불편해하고 그러실까봐 일부러 안 간 거야. 옷도 갈아입으셔야 하고. 그래,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해서 그건 그렇다 쳐. 그럼 전화는 왜 안 받았는데? 문자는? 휴대폰 부서졌니? 아니면 일부러 안 본 거야? 정말 피곤해서 그랬어. 휴대폰도 제대로 못 볼 만큼 회사에 일이 좀 생겼거든. 그거 처리한다고 요 며칠 좀 정신이 없었어. 이해 좀 해주라. 당신도 일하는 사람이잖아. 일하는 사람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우리 엄마 걱정되고 당신은 연락도 제대로 안 봐서 3일 내내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당신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정신없었어? 피곤해서 그랬다고? 이해해달라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먼저 해야 정상 아니야? 아우, 그래, 알았어. 미안해. 전화 안 받아서 미안하고 장모님께 못 가봐서 미안해. 됐지? 나 진짜 너무 피곤하다. 그만 좀 싸우고 넘어가자. 남편의 변명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자주 이랬던 사람이라면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을 걸어도 귀찮은 표정으로 대화를 회피하기만 하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혹시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왜 여자의 촉은 99.9%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스쳐 지나가는 촉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잠든 사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량 블랙박스에 있는 데이터 칩을 꺼내 집으로 가지고 와 제 노트북에 연결시켰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여긴 모든 날의 흔적이 담겨있는 블랙박스. 그 안에는 정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광경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수린 씨는 뭘 먹고 그렇게 예뻐? 비법 좀 알려줘.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해주게. 연애할 땐 예뻤는데 나이 드니까 피부 주름살도 늘어나고 영 볼품 없어지더라고. 아내분이 들으시면 엄청 서운해 하시겠는데요. 저 딱히 관리하는 거 없어요. 성형한 것도 아니고 자연이라서. 아깝다 아까워. 내가 나이가 10살만 더 젊었어도 수린 씨랑 어떻게 좀 잘 해보는 건데. 왜요? 저는 지금이 딱 좋은데. 연예인들은 20살 차이, 30살 차이 이렇게 놔도 다들 연애하고 결혼하잖아요. 고작 10살 차이가 뭐 대수라고. 하하 호호. 누가 들어도 썸을 타는 사람들의 대화였습니다. 수린이라는 여자는 옆에서 시종일관 웃기 바빴고 남편은 그 여자에게 달콤한 멘트를 내뱉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마치 연애 시절 제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저는 노트북을 덮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영상들을 더 본다면 너무 역겨워서 토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이걸 왜... 너 우리 엄마 병원도 안 들리고 내 전화 문자 다 씹은 게 네 옆자리에 탄 여자 때문이야? 이 여자랑 3일 내내 시시덕거리느라 그랬던 거야? 정말 그것 때문이야? 당신 차 블랙박스 칩 꺼내서 봤어? 그걸 왜 봐? 당신 나 의심해.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상 빨리 삭제해. 이렇게까지 발끈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랑 뭐 있는 건 맞나 보네. 정말 아무 사이 아니라면 이 영상 어머님 아버님께 그대로 보내도 할 말 없는 거지? 떳떳한 사이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보시고 나서도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는지 보자. 영상을 삭제하려 용을 쓰는 그 모습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바람을 핀 게 맞구나. 그리고 그 영상을 그대로 시부모님께 전송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어머님 아버님은 내용을 바로 확인하셨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셨어요. 아버님께서는 문을 열자마자 집으로 쿵쿵거리며 들어오셔서는 멀뚱히 서 있는 남편의 뺨을 있는 힘껏 세게 때리셨습니다. 너 이 영상 뭐냐? 빨리 설명해 봐.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감히 저를 두고 밖에서 다른 여자랑 시시덕거리면서 놀아나? 내가 이러고 다니라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뼈가 빠지게 등골이 휘게 키운 줄 아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고 다녀? 지 가정 두고 딴짓거리하고 다니는 것만큼 추잡한 짓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닌단 말이냐? 아버님은 얼굴이 붉어지신 채로 거친 말을 와다다 쏟아내며 분노하셨고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힘없이 눈물만 펑펑 쏟아내셨습니다. 아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볼 낯이 없다. 텔레비전에서 누구네 아들이나 누구네 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기 바빴는데 가장 가까운 내 아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 어머니, 제 말도 좀 들어봐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다짜고짜 들어오셔서는 제 뺨부터 때리시고 바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 신입 직원이고 집이 가까워서 카풀하다가 친해져서 농담 좀 한 거예요. 어느 정신 나간 놈이 농담을 그따위로 저질스럽게 한단 말이야. 변명도 변명다운 걸 해야지. 에라이. 아버님은 남편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남편을 때리셨고 어머님은 제게 남편과 이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너희 둘 사이에는 아직 아기도 없으니 깔끔하게 이혼해. 마누라 두고 다른 여자를 옆에 태우고 헛짓거리 하고 다닌 놈이랑 같이 살라는 말 못하겠다 나는. 어머니, 결혼이랑 이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이런 걸로 이혼을 하라고 그러세요. 이거는 저희 둘이 대화로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한 번은 어려워도 두 번, 세 번은 쉽다고. 한 번 바람 핀 놈? 용서해주면 얼마 안 가서 또 피우더라. 나는 새아가가 같은 고통을 여러 번 겪는 꼴 절대 못 보겠다. 두 번 말 안 할 테니까 갈라서라.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다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던 남편은 시부모님이 집을 떠나고 나서야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렇게 당당하다고 말을 할 땐 언제고 갑자기 이렇게 무릎을 꿇다니. 그리고 무릎을 꿇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바람은 아니야. 당신도 들었겠지만 걔 나보다 10살은 어려. 10살 어린애가 어떻게 여자로 보이겠어.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을 테니까. 여자로 안 보이는 것 치곤 내가 출장 간 며칠 동안 급격하게 가까워졌던데? 차에서도 못 참고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 날 정도면? 아, 그건 걔가 먼저. 누가 먼저인 게 무슨 소용이야.
그 여자를 옆자리에 태우고 꼬시려고 우리 아내보다 예쁘다고 사탕 발림한 게 누군데. 한 번이었어. 딱 한 번. 한 번이든 10번이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처음에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었어. 당신이 이 영상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고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했다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잠깐 생각도 해봤어. 그런데 당신 하는 짓 보니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리고 내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한 이상 나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계속 생각날 거고 나는 당신 애증하면서 정신이 피폐해지겠지. 우리 여기까지 하자. 이게 서로한테 좋아. 여보, 제발 나 당신이랑 이혼소송 들어가면 위자료 줄 돈도 없어. 정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위자료 줄 돈이 없다니? 사실 그게 당신 모르게 투자랑 주식을 좀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모아둔 돈이랑 가지고 있는 돈 전부 다 날려버렸어. 남편의 그 말에 기가 막혀서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서 저 몰래 주식과 투자를 하다가 모아놓은 돈까지 싹 다 날려먹고 빈 털털이라고 고백하는 남편이 어쩜 그렇게 한심해 보이던지.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듬직한 남편이었는데 그 순간의 남편은 그저 한심한 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에서 온갖 변명을 하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날 사랑해서 이혼 못한다고 매달린 게 아니라 돈 때문에 매달린 거였니? 구야, 당연히 사랑해서지. 돈 때문 아니야. 끝까지 말은 잘하네. 당신이 투자랑 주식으로 가진 돈을 날려 먹었든 말든 바람핀 사람이랑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서 살 부비면서 못 살아. 당신 얼굴 볼 때마다 그 부하 직원이라는 여자한테 했던 말, 둘이 했던 행동이 계속 생각날 것 같거든. 아,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게 천만 다행이다. 아이까지 있었다면 정말 골치 아팠을 거야. 그치, 여보? 여보, 제발 딱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한테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몇 배, 아니 몇백 배 더 잘하면서 살게. 정말이야. 장모님께도 찾아가서 빌 수 있어. 남편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지만 엎어진 물은 도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사이도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결심했고 일어난 일들을 엄마에게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솔직히 나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정말 지독하게 밉고 싫은데 행복했던 지난 날들도 계속 떠올라서 미쳐버릴 것 같아.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민정아, 네가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정서방이랑 같이 살 이유는 없어. 그 기억들 때문에 결정을 미루거나 번복하게 되면 나중엔 또 같은 문제로 네 속이 썩어 문드러지게 될 거야. 엄마가 너였다면 정이나 기억에 휘둘리지 않고 곧바로 이혼을 택했을 거야. 민정아, 더 이상 네 시간과 감정을 허튼 곳에다가 낭비하지 마. 엄마의 한마디에 비로소 저는 확실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 인간 하나 때문에 흘린 눈물, 그리고 저의 감정이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이혼을 하는 날까지도 남편은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며 제게 계속해서 매달렸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우리. 아직 늦지 않았잖아. 내가 잠깐 미쳐서 실수를 한 거야.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혹시 알고 있어? 그것조차도 전부 다 변명처럼 들린다는 거. 네가 그렇게 이쁘다고 찬양했던 수린 씨인지 뭔지 그 여자한테 가서 고백해. 10살 많고 집불도 없는 아저씨랑 만나자고. 거기서 그 여자가 당신이랑 만나주면 그건 진짜 사랑인 거고 매몰차게 거절하면 찰나의 사랑이었던 거야. 부디 그 감정이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었기를 바랄게. 결국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이혼을 진행했어요. 이혼 유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자료는 남편이 제게 줘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수중에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대출을 받아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어리고 예쁘다던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라는 꼬리표를 달아주었죠. 아직 결혼 전인 여자다 보니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저한테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 남편이 먼저 접근했다. 별별 핑계를 대며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더군요. 하지만 그 남자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란 건 몰랐나 봐요. 오히려 내 탓이다. 그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수린이라는 여자를 감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가 나한테 꼬리 쳤다라고 나온 걸 들려줬더니 둘이 사랑을 할 때보다 더 격렬하게 한판 붙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은 사내 불륜 커플로 소문이 나 회사에서도 쫓겨나 제 살 길 찾아 헤어졌다고 합니다. 역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끝은 이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담당하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며 운 좋게 승진까지 하게 됐어요. 엄마는 다행히도 수술이 잘 끝나 지금은 물리치료를 받으시면서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요. 가끔 전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하길래 그냥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바로 내놨어요. 그 인간이랑 같이 살았던 집에서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긴 하지만 점점 희미해지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런 사람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용서해주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지 않은 제 자신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